이번 강좌에서는 호, 타원, 스플라인, 다각형 그리기 명령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폴더의 7강 파일 열어주시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아크, 일립스, 스플라인, 폴리건 그리기 명령에 대한 예제와 간략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크, 호 그리기 명령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위치를 시키고요. 호 그리기 명령의 명령어는 ARC입니다. ARC 입력하셔도 되고요. 리본 메뉴의 그리기 패널 쪽을 보시면은 호 그리기 명령 아이콘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 그리기 명령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호의 출현 배경, 태생은요, 원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고, 보시는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 제거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도 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연의 중심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중심점이 존재함과 동시에 반지름 값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경우는 세시방향 기준으로 360도의 각도 값을 갖고 있지만 호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각도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원과의 약간의 차이점이 되겠네요. 360도보다 작은 각도 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하얀색 호는요, 180도라는 각도 값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 그리기 명령 실행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작점, 끝점, 중심점, 여기서는 원의 중심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중간점, 두 번째 점, 그리고 각도 등등등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를 그릴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포인트를 찍으면서 그려나가는데요.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진행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그리면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물로 연계가 될 것입니다. 아크 명령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요. 지금부터는요. 이 아크도 마찬가지고 오늘 수업하시는 모든 명령은 커맨드 라인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풀어나가실 수 없습니다. 커맨드 라인을 잘 보시면서 대괄호 옵션 혹은 기본 옵션으로 어떤 값을 요청하는지 잘 판독을 하시고 원하는 값, 여러분들이 입력해 줄 수 있는 값에 해당하는 선택 옵션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의 시작점 지정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요, 여기 P1에서 P2, P3으로 가는 호를 그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 각각의 지점을 클릭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작점 클릭하고요. 두 번째 점, P2 점을 두 번째 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클릭. 자, 호가 이제 완성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마우스 커서를 움직임에 따라서 호의 길이와 호의 곡률이 계속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유독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이 두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제가 처음에 클릭했던 시작점의 위치와 두 번째 점의 위치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확인을 해 주십시오. P1, P2 시작점 두 번째 점을 클릭을 하셨으면요. 커맨드 라인에서 호의 끝점을 지정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의 끝점 이 P3 지점에 클릭하시면은 명령이 종료가 되면서 보시는 것 같은 호가 완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 그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명령 수행 방식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하시게 될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이런 순서로 입력하겠다는 거예요. P1 포인트, P2 포인트 호의 양 끝점을 진영을 해준 다음에 반지름 값을 이 호는 이렇게 생긴 원의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50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크 명령어는 ARC 커맨드 라인에 입력해 주시고 엔터 호의 시작점 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두 번째 점을 찍어 달라고 커맨드 라인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점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대괄호 옵션에 어떤 내용이 있나 확인을 하시고 끝점 엔드에 E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해 주신 다음에 끝점 여기서는 P2 포인트가 되겠네요. 클릭해 주시면은요. 자, 마무리가 되겠네요. 커맨드 라인에서 호의 중심점 지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대괄호 옵션으로 가서 반지름에 R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요 50 입력해 주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 이렇게 가겠습니다. 엔터 쳐서 아크 명령 실행해 주시고요. 시작점 마찬가지로 클릭 두 번째 점 대신에 대괄호 옵션에 중심 단축키 C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한 다음에 이렇게 P2 포인트 클릭 호의 끝점 입력하는 대신에 대괄호 옵션으로 갑니다. 각도 현의 길이는 모르시는 상황이고요. 그쵸? 각도의 A 앵글의 A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30도 엔터 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호 그리기 명령 아이콘으로 가셔가지고요. 다운 에로를 클릭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호 그리기 방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건 값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잘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그리기 명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커맨드 라인에서 키보드로 단축키를 입력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실 때는 대괄호 옵션을 계속 보시면서 원하는 단축키를 클릭 해주시면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려나가는 것을 확정을 하였다라는 상황이면은 여기서 바로 원하는 해당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추가적인 단축키 입력 프로세스가 생략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커맨드 라인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호 그리기 명령 옵션에서 나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겠어 라고 미리 확정을 하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방식이 제일 많이 활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원 그리기입니다. 보시는 것 같은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고요. 장축, 긴 축, 여기서부터 여기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를 보통 장축이라고 하고요. 장축의 중간에서 한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한 길이 값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원 그리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P1, P2, P3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클릭을 해주면은 타원이 그려지고요. 이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타원 그리기 명령은 일립스 혹은 단축키 EL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데 아이콘이 이쪽에 보시면은 직사각형 아이콘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대표 아이콘이 중심점을 찍고 타원을 그리는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중심점을 찍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축 끝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옵션 아이콘을 클릭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축 끝점 지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찍어주시고요. 다른 끝점 지정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클릭해 주시면은요. 다른 축으로의 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형태가 완성됐네요. 제가 오스냅 포인트를 활용해서 클릭했지만 당연히 최초의 점을 찍어 주신 다음에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혹은 마우스 커서를 컨트롤 해가지고 수치를 입력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낳습니다. 한번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타원 명령 시작하시고요. 축의 끝점 지정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200만큼 간 곳에다가 다른 끝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골뱅이 200,0 엔터. 그 다음에요, 마우스 커서를 위쪽이나 아래쪽 다른 축이겠죠? 다른 축으로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값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마우스 커서 이렇게 위치시켜 주신 다음에 거리값 50 엔터 해주시면 동일한 결과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타원 그리기였습니다. 스플라인 자유곡선 그리기입니다. 스플라인 SPLINE 입력하시거나 SPL 입력하셔갖고 명령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로운 곡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이고요. 대략의 형태를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의 형태를 그린 다음에 각각의 제어점을 이동을 해서 미세하게 형태를 조정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자, 작업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일단 명령어를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주 쓰는 명령은 아닌데 아이콘 활용하시는 거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아이콘이 그리기 패널에는 대표 아이콘으로 나오지 않고요. 요 밑에 그리기 옆에 다운 에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미처 제시되지 않았던 나머지 그리기 명령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하위 메뉴로 숨겨놨다라는 건요. 상대적으로 활용 빈도가 낮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앞정 이용해서 잠깐 고정 좀 하겠고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아이가 스플라인 명령 아이콘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직접 작업하시는 거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스플라인 맞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이 아이를 그릴 때 썼던 명령이에요. 클릭해 주시고요. 시작점 클릭, 그 다음에 다음 점 클릭. 자, 그려지는 상황이 지금 직교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F8, 단축키 F8 눌러서 직교 모드를 잠깐 해제시켜 줄게요. 직교 모드 기억하시죠? 직교 아이콘 있고요. 참고로 저랑 수업하실 때는 직교 아이콘 옆에 있는 동적 입력, 다이나믹 모드 아이콘은 비활성으로 남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적 입력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사용자와 버튼 클릭하셔갖고 나오는 스크린 메뉴 위에서 6번째 동적 입력 항목을 체크를 하시고 이 아이콘이 나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순차적으로 클릭해서 엔터 쳐서 마무리하면은 자유곡선이 스플라인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 아이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격자가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격자는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 자유곡선을 생성을 하실 때 클릭했던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그 격자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는데 그 상태에서 클릭하셔가지고 이동을 해보시면은요, 격자의 위치가 바뀝니다.
클릭해가지고요. 이렇게 당겨 보시고요. 자, 위쪽 격자 아래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지막 끝점은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 이런 방법으로 원하시는 자유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굉장히 간단하죠. ESC 눌러서 명령 해제하고 스플라인 완성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스플라인 CV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이 아이 클릭해 보시고요. 스플라인을 그리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클릭, 클릭, 클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뭔가 가이드라인 나오는 형식이 조금 특이하죠.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 아이를 선택을 해보면요. 파란색 격자가 나오긴 나오는데 조금 전처럼 객체 위에 내가 최초에 클릭했던 점 위에 파란색 격자가 있는 게 아니고 제어할 수 있는 라인이 이렇게 나오면서 바깥쪽에 포인트가 확정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이 클릭해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라인 맞춤과 스플라인 CV 커브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활용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것을 쓰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플라인 확인되셨나요? ESC 눌러서 스플라인 편집하는 과정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건입니다. 다각형 그리기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기존에는 이전 강좌까지는 임의의 다각형을 그릴 때 선그리기 명령을 이용을 해서 각도 값을 입력을 하면서 그려주셨는데요. 한 방에 원하는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다각형 그리기 명령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폴리건 입력하시거나 단축키 POL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렉탱글 직사각형 아이콘 옆에 다운 에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폴리건 아이콘 확인되셨습니까? 이 아이를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폴리건 명령을 진행하시기 전에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각형, 폴리건을 그릴 때 오토캐드에서는 삼각형부터 1024각형까지 작도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각형은 정다각형을 의미합니다. 정다각형은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임의의 원에 정확하게 내접하거나 정확하게 외접을 한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에, 지금 같은 경우에 반지름 50인 원에 정확하게 안쪽에서 내접하는 경우, 그리고 원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혹은 외접하는 다각형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해 주시는 게 절차 중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건 명령을 수행을 하면요, 마찬가지로 이 폴리건 명령도 각각의 명령 수행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값을 입력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커맨드 라인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누차 강조해 드립니다. 면의 수를 물어볼 거고요. 중심, 다각형의 중심, 위치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리고 원에 내접합니까? 외접합니까?를 분명히 물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내접 혹은 외접하는 그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다각형의 크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커맨드 라인에 제시가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엣지 옵션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엣지 옵션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각형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보도록 하시고요.
폴리건 명령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명령을 실행을 했습니다. 면의 수를 입력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중괄호에서는 지금 디폴트 값으로 4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저는 오각형, 엄밀히 따지면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면의 수는 5 입력해 주시고 엔터. 폴리곤의 중심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중심, 적당한 곳, 내가 다각형을 그리고 싶은 곳에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옵션 입력 메시지 뜨면서요. 원의 내접인지 외접인지를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중괄호에 내접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i는 영문판에서 inscribed 내접이에요. 외접은 c, circumstance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자, 저는 원의 외접 단축키 C 치고 엔터 해가지고 반지름이 50인 원에 외접하는 오각형을 그리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원의 반지름 지정 메시지 뜨는 거 확인되셨나요? 원의 반지름 값을 제시를 해서 정다각형, 여기서는 오각형이 되는데요. 오각형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요. 자, 반지름 50이니까요. 엔터 입력해 주시면 보시는 것 같은 반지름이 50인 원에 외접하는 정오각형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시 엔터 쳐서 폴리건 명령 실행해 주시고요. 면의 수 입력 5개 중괄호에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까 엔터 쳐서 다음 단계로 패스. 폴리건의 중심 적당한 곳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외접이 아니고 내접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접의 단축키 I 치고 엔터 해주시고요. 반지름 값은 동일하게 50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면은요. 내접한 다각형이 외접한 다각형보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졌네요. 확인되셨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엣지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보통 예를 들어서 오각형을 그리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반지름이 50인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그려보세요 라는 작업은 없단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한 변의 길이가 80인 정오각형 그려주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다각형 예제를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다각형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가지고 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다각형과 관련된 원의 반지름은 저는 직접 그려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게 엣지 옵션입니다. 다각형 그릴 때 제일 많이 활용되는 명령 수행 방식이겠네요. 자, 폴리건의 단축키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POL 치고 엔터. 면의 수 입력해 주십시오. 5개 다음 단계로 그냥 자동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건의 중심을 지정 또는 모서리 엣지 옵션의 단축키 E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쵸? E 치고 엔터. 커맨드 라인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 지정. 모서리의 첫 번째 끝점 지정. 이 점이에요, 지금. 클릭. 그 다음에요. 모서리의 두 번째 끝점 지정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직교 모드가 비활성으로 되어 있네요. F8 눌러갖고 직교 모드 활성화 시키고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직접 클릭하셔도 원하는 사이즈대로 이렇게 형상을 맞출 수 있겠고요. 상대 극좌표, 상대 좌표 다 가능하고요. 저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80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겠습니다. 이 정오각형은요, 한 변의 길이가 80인 정오각형 되겠습니다.
폴리건에서 엣지 옵션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방식이 될 테니까는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호, 타원, 스플라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각형까지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이 5가지 명령은 명령 수행 단계에서 커맨드 라인을 계속 보시면서 내가 입력 가능한, 내가 대입 가능한 옵션이 어떤 것인가를 캐치하시고 그 아이를 선택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커맨드 라인 잘 보시면서 작업 진행하실 수 있는 습관 드리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